한글을 도입해야 문맹률이 낮아집니다. 점점 세상이 디지털화되면서 국민들의 문맹률이 높아지고 문자가 어려워서 글을 읽지 않다 보니 학생들 이해 수준이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 독일에서 한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평생 독일어를 공부하고 연구했지만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제는 한국에 한글을 도입해야 나라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말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대학교에서 독일어를 연구하는 엥겔케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독일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는 생각에 수심이 깊어지는 요즘이죠. 이미 몇 해 전부터 발생하던 문제들이고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분명 독일의 어린 학생들의 문맹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에 큰 병마를 가져다 줄 상황이 생길 불행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부터 독일어를 쭉 연구해오면서 분명한 한계를 느꼈습니다. 독일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인도유럽어족에 속하지만 그 문법과 발음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사의 성, 복잡한 동사의 변화, 그리고 긴 문장 구조 등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독일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그 복잡한 문법 체계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일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고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특성 때문에 독일어는 상대적으로 문맹률이 높은 국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독서 습관과 글을 읽는 능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독일어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한 요소들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한국에 한글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매우 간단하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자를 배우는데 드는 시간이 적고 학생들이 글을 읽고 쓰는데 훨씬 더 적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글을 도입하면 독일의 문맹률을 낮추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효율적인 문자 체계로서 한글은 독일 사회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년 전 저는 우연히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과 한글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연구는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독일어를 10년 동안 연구하며 그 깊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한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후 저는 이제까지의 독일어 연구가 모두 허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독일어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얻은 지식은 아무리 많은 정보라 해도 한글과 한국의 문화, 그리고 그 문자의 깊이와 효율성을 앞에 두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여러 언어를 연구해왔지만 한글만큼 위대한 문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글은 그 구조와 원리가 매우 직관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다른 언어들, 특히 유럽의 언어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법과 발음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빠르게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와 가능성에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연구와 경험을 통해 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뛰어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그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과 지혜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처럼 혁신적이고 동시에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과학과 기술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고 동시에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저는 지금까지 경험한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 한글을 알게 된 이후 저는 이제까지의 연구가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들의 한계가 명확하게 느껴졌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선 한글 같은 혁신적인 문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최근 열린 한 학술 세미나에서 저는 한글의 위대함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파했습니다. 30년 동안 언어를 연구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한글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인지를 강조했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 숨어있는 깊은 원리와 언어 학습에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많은 예시를 들어 설명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몇몇 영국인 교수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영어와 알파벳이 이미 훌륭한 문자 체계라고 주장하며 굳이 왜 한글을 도입해야 하냐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고 한글에 대한 제 설명은 그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은 듯 했습니다. 영어와 알파벳은 물론 각자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훌륭한 문자 체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그토록 고수하는 영어와 알파벳이 문맹률, 문제와 학생들의 언어 학습에 있어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글처럼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는 언어의 장벽을 낮추고 사람들의 학습 속도를 높이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반박이 오히려 제 주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에서만 필요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 효율성과 직관성은 전 세계적인 언어, 교육과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글의 위대함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가치를 설파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국인 교수들에게도 제 주장은 처참히 밟혔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효율성과 아름다움에 대해 반박하며 한글이 중국의 고대 문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한글은 중국 문자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그는 중국의 고대 문자 시스템을 참고하여 이를 발전시키고 한글을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로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중국 문자와 그 뿌리를 함께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그들은 한글이 독자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중국에서 시작된 영향을 받은 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세종대왕이 중국의 지령을 받아 한글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당시 세종대왕은 중국의 명나라와 깊은 정치적, 문화적 연계를 맺고 있었고 중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문자 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의 창제는 한편으로는 중국의 문화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며 세종대왕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인의 후손으로서 그 영향을 받아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다가왔고 그래서 저는 한글이 중국 문자와의 연결성을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뿌리에서 나온 독자적인 발전으로서 한글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고대 문자는 한글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지만 그 자체로 한글은 이제 독자적인 문자 체계로 완성되었으며 그 효율성과 혁신성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교수들은 여전히 한글이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점에서 한글이 가지는 독립성과 혁신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인진 교수는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저에게 심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한글은 중국의 글자인데 어떻게 한국의 글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며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정말 놀랐고 그가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그에게는 한글이 그저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문자 체계라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한글은 분명한 한국의 글자입니다. 그것은 중국 문자의 영향을 받았지만 세종대왕은 이를 혁신적으로 변형하고 한국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로 창제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지금 한국의 고유한 문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글의 독창성과 그 발전 과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중국 문자의 영향을 넘어서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문자 체계가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더욱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의 글자가 아니라 세계 공용 문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문자입니다. 그 효율성, 직관성, 그리고 세계 어느 언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글을 진정으로 국제적인 문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라도 한글을 공용 문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자가 전 세계 사람들의 소통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진 교수는 잠시 말문을 잃은 듯 보였지만 그의 표정에서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글의 위대함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문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한 교수님이 제 말을 듣고 조용히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몇 년 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와 효율성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연구할 때마다 한글이 지닌 직관성과 혁신성을 느꼈고 그 가능성에 감탄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다른 문자 체계들과 비교할 때 한글은 정말 독특하고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도 한글이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한글은 언어 교육에서 매우 유용하고 사람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글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문자인데 그 가치를 다른 나라들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글의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하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한글을 도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 말은 제 주장이 단지 개인적인 생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한글의 세계화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한글이 오스트리아와 다른 나라들에도 도입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글이 전 세계 사람들의 소통과 학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교수님과 함께 한글의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어서 오스트리아의 문맹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문맹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을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 많은 사람들이 글자와 언어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지만 곧 자신이 한 실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오스트리아에서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글을 사용해서 언어 교육을 시도해 보았는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그 교수님의 얼굴에 자부심이 묻어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글을 소개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는데 큰 진전을 보였어요. 기존의 문자 시스템에서는 몇 달이 걸릴 교육을 한글을 통해서 일주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그 단순성과 직관성 덕분에 특히 문맹 해결에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문자를 배우는 데 있어 큰 장벽을 느끼지 않게 되었죠. 그 교수님은 연구 결과를 설명하며 한글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그 단순한 구조와 과학적인 설계 덕분에 학습에 있어 엄청난 속도를 자랑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문맹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고 저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글의 효율성과 그 가능성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수님의 연구 성과는 저에게 한글의 가치를 확신하게 만들어 주었고 저는 그가 말한 바와 같이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대학교로 돌아와 한글과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독일의 문맹률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 여러 학술지를 뒤져보았고 12%라는 그 수치를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맹률이 아직도 높은 지역들이 있고 특히 학습 속도가 더디고 언어 교육의 접근성이 부족한 곳이 많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한국의 문맹률에 대한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떠 있는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이 0%?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국민이 읽고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그 수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한글을 통해 전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독일과 다른 나라들이 아직 해결해야 할 문맹 문제를 생각하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한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맹률이 0%라는 사실에 정말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교육과 문화가 어떻게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글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제자인 마리아가 최근에 저에게 다가와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교수님, 제가 최근에 한글과 한국에 대해 공부하면서 중국이 원조라는 몇 가지 근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조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리아는 중국의 고대 문자와 한글의 유사성을 설명하며 한글이 중국 문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여러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고대 문자가 한글의 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또한 세종대왕이 중국의 지령을 받아 한글을 창제했다는 주장도 있지 않나요? 그녀는 계속해서 그렇다면 한국을 연구하는 대신 중국을 공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며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을 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제시한 근거들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한글이 중국 문자의 영향을 받았고 역사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오랜 문화적 교류가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한글이 한국의 고유한 문자로서 갖는 가치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장을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마리아에게 답하길, 마리아, 내가 말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한글은 단순히 중국 문자의 영향을 넘어서서 한국에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문자야. 물론 중국과의 역사적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세종대왕은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맞는 문자를 창제한 거지. 그것이 바로 한글의 위대함이야. 한글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존재이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잖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는 한글이 갖는 독창성과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와 문자가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한글은 그 자체로 고유한 문명과 역사를 만들어낸 문자인 만큼 중국의 영향에만 국한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제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중국에 관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한글과 한국이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들을 강조했습니다. 교수님, 여기 이 자료를 보세요. 중국의 고대 문자와 한글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세종대왕이 중국 문화를 깊이 연구하고 중국의 문자 체계를 참고했다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한글이 독립적으로 창제된 문자가 맞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마리아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자료에는 중국 문자의 형성 과정, 그리고 그것이 한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점점 더 확고해졌고 저는 그동안 제 주장을 고수하면서도 마리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한글이 가진 독창성에 대한 확신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저는 내가 제시하는 자료들을 모두 이해해. 그러나 한글은 그 자체로 한국의 고유한 문자야. 물론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세종대왕은 그 영향을 넘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글자를 만들어내려고 했어. 그 과정에서 한글은 중국 문자와는 다른 고유한 구조와 특징을 가진 문자가 되었지. 한글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중국의 문자라고 할 수는 없어. 우리는 한글을 통해 우리만의 언어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했고 그 결과 문맹률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했잖아. 이런 점에서 한글은 그 자체로 위대한 성과야. 마리아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중국 자료들을 내밀며 제 말을 반박했지만 저는 한글이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문자가 된 과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글을 통해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독창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한글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문자가 된 거야. 마리아의 고집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녀의 자료를 마주하며 제 주장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한글의 위대함과 한국의 문화를 계속해서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와 한국, 중국 측 자료,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 사료들을 가지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하나하나 자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중국의 고대 문자와 한자에 관한 연구는 물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한자가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내 생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의 기원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 나가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자가 단순히 중국의 문자 체계가 아니라 사실상 한국에서 발전한 문자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고대 문헌과 사료들을 통해 한자가 한국에서 시작되어 중국에 전해졌다는 주장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고대 한국의 문자와 상형 문자들이 중국의 문자보다 먼저 발전했음을 알 수 있는 여러 역사적 증거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고대 왕국들이 사용한 문서와 기록들이 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 동안 한자와 관련된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개발해왔고 이 문자들이 나중에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로 전파되었다는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자에서 나타나는 특정 상형 문자의 변형이 한국의 고대 문자와 유사하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연구하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자는 한국의 문자였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지만 사실을 하나씩 밝혀가며 연구가 진전될수록 그 주장의 신뢰도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 바로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그 전에 더 깊이 연구해보고 이를 제대로 정리한 후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논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마리아의 주장이 아닌 나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자와 한국의 문화를 재조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대 한국의 역사와 고대 국가들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면서 저는 점차 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자와 갑골 문자가 단순히 중국의 고대 문자가 아니라 사실상 한국의 문자 체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과 자료들이 점점 더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왔고 내가 발견한 증거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고대 한국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였으며 그 과정에서 문자와 기록을 남기기 위한 독창적인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한자와 갑골 문자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한국 고대 문자와 매우 유사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고대 사료와 문헌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고대 국가들, 특히 고조선과 고구려는 이미 한자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것이 점차 중국으로 전파되었다는 주장에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갑골 문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갑골 문자는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그 기원은 한국 고대 문서들 속에 등장하는 문자들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간과했던 부분은 중국이 이를 자기 나라의 고대 문자로 주장하면서 한국의 고대 문자를 무시하고 왜곡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이 수백 년 동안 한국의 문화를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나라의 문화를 과대 포장하고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의 고대 문화를 자기 역사 속에 편입시키려고 해왔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한자와 갑골 문자의 기원도 바로 이러한 역사 왜곡의 일환으로 한국의 고대 문자와 문화는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은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계속된 역사 왜곡은 이제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에 차서 한자와 갑골 문자가 원래 한국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된다면 한국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문화적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며 세계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문자의 위대함을 재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 다음 주에 열릴 연구 발표회를 준비하며 나는 한자와 한글이 모두 한국의 것이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주장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연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발표를 구성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한자와 한글에 대해 갖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뒤집고자 했습니다. 다음 주 저는 드디어 연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감을 가지고 무대에 섰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있는 가운데 저는 발표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한자와 한글이 모두 한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여러 역사적 사실들과 고대 문헌들을 통해 검증된 결론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발표의 첫 번째 부분에서 저는 고대 한국과 갑골문자와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갑골문자는 중국에서 기원한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갑골문자와 한국 고대사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중국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대 한국의 문헌들, 특히 환단고기와 같은 사료에서 발견되는 기록을 보면 갑골문자와 유사한 형태의 문자가 이미 한국에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존재합니다. 저는 환단고기의 내용을 인용하며 환단고기는 고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중요한 문헌입니다. 이 문헌에는 한국 고대 국가들인 고조선, 부여, 고구려 등의 문자와 문화가 등장하며 그 문자체계는 당시 중국에서 사용되던 갑골문자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환단고기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고대 한국이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문자체계가 중국의 갑골문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자와 한국 고대 문자의 관계를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또한 고조선과 고구려에서 사용된 유물들에는 갑골 문자와 유사한 형태의 문자가 나타나며 이는 한자의 기원이 한국에서 출발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기록된 고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면 고대 한국의 문자체계가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유의 발전을 이루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훈민정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배경도 중요합니다. 훈민정음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체계로 이는 당시 사회와 문화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기초 역시 고대 한국에서 사용되었던 문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체계적인 설계는 한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대 한국의 문자적 기초에서 발전해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저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한자에 대한 기원과 관련하여 자국 중심으로 해석하며 한자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자주 왜곡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대 한국의 문헌과 유물들을 통해 우리는 한자와 한글의 기원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중국이 역사적으로 한국의 문화와 문자를 왜곡하려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자와 한글은 모두 한국에서 기원한 문자입니다. 이는 고대 한국의 문헌과 유물들을 통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며 환단고기와 같은 역사적 자료들이 그 근거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국의 고대 문화를 재조명하고 한국의 문화적 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몇몇 교수님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몇 명은 발표 후 저에게 다가와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도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교수님, 오늘 발표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발표 후 한자와 한글의 기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사람들도 많았고 저는 그들이 저의 주장을 새롭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학자들이 한글보다 영어가 위대하다고 주장하는 장면은 발표가 진행되면서 예고된 대로 나타났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문 시간이 다가오고 그들 중 몇 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영어가 한글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은 확실히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면이 있지만 영어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한 언어입니다.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국제어이며 과학, 기술, 비즈니스 등 모든 분야에서 표준 언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글이 훌륭하다고 해도 영어만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언어는 없습니다. 그들은 영어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영어가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는 범위와 실용성, 그리고 그 언어가 내포하는 과학적, 철학적 깊이를 들어 한글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영어는 수천 년의 문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내재된 사고방식과 구조적 효율성은 다른 어떤 언어보다 뛰어납니다. 또한 영어는 국제적인 상호작용에 있어 필수적인 언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며 차분하게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영어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그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언어의 위대함이라는 개념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언어의 위대함은 단순히 그것의 사용 범위나 사회적 영향력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당시 문맹률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자로서의 기능을 넘어 한국 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영국의 학자들은 여전히 영어가 우수하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한글의 과학적 특성과 그 역사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영어는 문법적 규칙이 복잡하고 철자법이 불규칙하여 학습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반면 한글은 음소문자 체계로 발음과 철자법이 일치하여 학습이 매우 용이합니다. 이 점에서 한글은 단순히 사용 범위로 평가될 수 없는 언어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고대 한국의 독립적인 문자 체계에서 출발한 것이며 그 자체로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영국의 학자들이 한글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점은 분명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한글의 위대함을 설파하고자 했습니다. 영어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 언어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글도 그 자체로 위대한 문자 체계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한글을 통해 국민들의 문해력을 높였고 이는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 발전과 경제적 성공을 이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질문 시간 동안 그들의 주장을 듣고 나서 저는 차분히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영어가 우수하다고 해서 한글을 평가절하할 수는 없습니다. 각 언어와 문자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언어와 문화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 중 일부는 여전히 영어가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지만 많은 이들이 한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제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세계 각국의 교수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글과 한국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연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들 중 몇몇 교수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싶다며 제가 연구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태도에 저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후 우리는 함께 한국 연구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연구회는 다양한 나라의 교수들이 한국과 관련된 연구를 공유하고 서로의 지식을 나누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연구회가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교수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한국의 역사적 유적지와 문화적 명소를 탐방하며 연구와 학습을 병행하는 의미 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연구하면서 느꼈던 모든 감정을 교수들과 함께 나누고 한국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한국을 알게 된 이후로 저의 연구 방향과 인생은 크게 바뀌었고 이제는 그 열정을 다른 교수들과 나누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국에 가서 역사적인 장소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순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동안 연구해온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올 거라는 생각에 설렙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